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전력 밀도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냉각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될 경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정확한 과도 열애석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오늘은 플로넥스가 이러한 시스템 설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도록 돕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도 열애석은 엔지니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설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가변 부하 조건에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리, 급격한 부하 상승에 대한 시스템 응답 예측, 엄격한 서비스 성능 기준인 SLA 준수, 그리고 짧은 시간 내 결과를 도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플로넥스는 현대식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내의 모든 기계 및 제어 구성 요소의 열적, 유동적 거동을 실질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러한 플로넥스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구축되고 활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수 시스템의 유동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썰멀 라이드스루 및 부하 급증 상태인 로드램프 이벤트 동안 시스템 거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있어 플로넥스가 이상적인 도구인 이유와 그 주요 기능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본 웨비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영상의 댓글란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배관 시스템은 현대식 데이터 센터 대부분의 열관리 시스템에 있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동 해석은 이러한 배관 시스템의 성능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견고한 열관리 시스템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펌프 선정에 필요한 운전점을 결정하거나 선정된 펌프가 적절한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해석에는 플로넥스와 같은 정교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냉각 시스템 배관은 단일 펌프와 단일 열교환기가 있는 단순한 유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분기 및 합류 유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관 시스템 내 모든 압력 강화와 유량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유량 분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세한 유동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면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설계 변경이 쉽고 프로젝트 일정 지연 가능성도 낮습니다. 본격적인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식 데이터 센터 열관리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와 특징을 모두 포함한 가상의 구성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 홀에는 각각 16개의 냉수식 공조기 유닛인 CRAH가 있으며 세 대의 순행식 칠러는 각각 버퍼 탱크와 증발기 펌프를 포함하고 있고 데이터 홀에 물을 공급하는 분배 펌프 3세트가 있습니다.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위해 옥상에는 5대의 드라이에어 쿨러인 DAC가 설치되어 있으며 응축기 펌프가 칠러에서 DAC까지 물을 순환시킵니다. 플로넥스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오토데스크 레빗의 BIM 빔 건축 모델로부터 냉각 시스템 배관 네트워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플로넥스는 레빗 애드인을 제공하여 형상 및 구성 요소 속성을 플로넥스로 직접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를 위한 설정을 이미 완료했으므로 익스포터 창에 데이터가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포함할 패밀리와 타입을 필터링한 다음 해당 패밀리의 모든 구성 요소를 적절한 플로넥스 컴포넌트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매핑 프리셋 또는 사용자 정의 매핑 액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 및 네이밍 템플릿을 정의하여 내보내기 중에 올바른 컴포넌트 데이터가 플로넥스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터는 끊어진 연결부나 중첩된 부분을 자동으로 수정하고 작은 파이프를 필터링하며 연결되지 않은 컴포넌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전에 애널라이즈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검증하고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빌드 네트워크를 누르면 익스포터가 형상 데이터를 플로넥스로 전송합니다. 다시 플로넥스로 돌아오면 모든 기계 장비의 연결 지점을 포함한 배관 시스템을 3D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지점의 뷰 노드들은 별도의 플로넥스 도면 페이지에 생성되어 각 장비 유형별로 전용 페이지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칠러, 드라이 에어 쿨러, 버퍼 탱크, 펌프, 패널, 냉각수 분배 유닛인 CDU, 액체 냉각 IT랙, 각각에 대해 하나의 도면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CDU와 액체 냉각 IT랙으로 구성된 액체 냉각 루프는 임포트 이후 플로넥스 모델에 추가되었으며 각 데이터 홀당 5개의 CDU가 배치되었습니다. 유동 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컴포넌트의 압력 손실 또는 압력 상승만을 나타내는 단순화된 기계적 냉각 장비 모델을 사용합니다. 서멀 라이드스루 해석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기계 장비의 과도 여류체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보다 상세하고 특성화된 모델로 대체됩니다. 임포트된 배관 모델을 시작으로 스트레이너, 밸브 등 다양한 배관 요소에 대한 손실을 추가합니다. 기계적 냉각 장비의 압력 강화는 2차 스케일링 손실, 고정 유량 손실, 사용자 정의 차트 기반 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 정의가 완료되면 필요한 펌프 유량을 고정 질량 유량 기능을 사용하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정합니다. 또한 냉수 시스템의 압력 차이를 정상 상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정의합니다. 이 시점에서 유량과 시스템 압력 차이가 고정되면 남아있는 미지의 유동 변수는 펌프 양정분입니다. 모델을 해석하면 플로넥스는 다른 유동 특성과 함께 펌프 양정을 계산합니다. 엑셀 리포트에는 모든 기계적 냉각 컴포넌트와 펌프의 유량 및 압력 강화가 기록되며 이 데이터를 통해 펌프 운전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결과 레이어를 활성화하여 배관 시스템 전반의 유속 및 기타 유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속 결과 레이어를 보면 시스템 어디에서도 유속이 약 2에서 3m/s를 초과하지 않아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프 용량이 적절히 산정되면 전력 중단 및 급격한 복구 이벤트와 같은 동적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 조건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보다 도전적인 과제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서멀 라이드스루 이벤트라고 하며 주 전원이 상실된 후 발전기가 기동되고 칠러가 빠르게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시간 동안 팬은 관성으로 서서히 감속하며 버퍼 탱크는 운전 모드를 변경하고 제어 시스템은 유로를 재조정합니다. 냉각 시스템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이러한 모든 거동이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주된 목적은 IT 냉각 시스템인 TCS 공급수 온도와 냉기 통로인 콜드아일 공기 온도와 같은 주요 온도가 설계 최대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변경을 검토하여 온도가 설계 기준을 초과하게 만드는 시스템 응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버퍼 탱크 크기 조정, 성능이 더 우수한 장비 선택, 또는 시스템의 제어 시퀀스 로직 수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멀 라이드스루 이벤트 상황에서는 모든 기계적 냉각 장비가 정격 설계 조건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로 작동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도구가 유동 및 열거동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정확히 모델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플로넥스는 이를 지원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악의 외기 조건에서 최대 IT 부하 상태를 가정하고 모든 칠러가 가동 중이며 예기에 의한 프리쿨링이 없는 두 가지 서멀 라이드스루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습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부하의 80%를 패널로 20%를 액체 냉각으로 처리합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 95%를 액체 냉각, 5%를 공기 냉각으로 처리합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두 경우 모두 칠러, 드라이 에어 쿨러, 패널 팬은 정지되지만 펌프, CDU 및 제어 시스템은 UPS를 통해 전원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모델을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도 해석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특성화된 기계적 냉각 컴포넌트가 사용됩니다. 이는 각 도면 페이지에 연결된 컴포넌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에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 유형은 기본 하위 컴포넌트들로 구성되며 플로넥스 내에서 하나의 컴파운드 컴포넌트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패널 컴파운드 컴포넌트는 특성화된 핀튜브 열교환기, 팬, 제어 밸브, 그리고 원하는 급기 및 환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팬 속도와 밸브 궤도율을 조절하는 관련 제어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전이 발생하여 칠러가 정지하면 열 관성으로 인해 칠러의 냉각 용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칠러 내 쿨링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각 성능이 줄어든 상태에서 냉수 유량이 계속 지속되면 물이 충분히 냉각되지 못한 채 공급되어 칠러 출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퍼 탱크 덕분에 패널과 CDU로 공급되는 냉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는 버퍼 탱크 출구 온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버퍼 탱크가 방출 모드에서 설정 온도의 냉수를 계속 공급하는 동안 유지됩니다. 시뮬레이션 약 3.5분 시점에서 버퍼 탱크가 소진되며 이는 버퍼 출구 온도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의 동일한 시점에서 칠러 공급 온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좀 더 따뜻한 냉수가 패널과 CDU로 공급됨을 의미하며 패널 냉수 입구 온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DU TCS 공급 온도와 콜드 아일 공기 온도가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콜드 아일 공기 온도는 두 개의 뚜렷한 피크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온도 피크는 정전이 발생하는 동안 나타나며 이는 패널 팬이 관성으로 감속하면서 공기 유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핫아일의 뜨거운 공기가 차단 구조를 넘어 콜드아일로 유입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온도 피크는 냉수 공급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콜드아일의 공기 온도 피크가 크게 두드러지며 이는 서버에서 발생한 열이 주로 공기 냉각으로 처리되어 공기 측 열부하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CDU TCS 공급 온도 피크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는 액체 냉각의 열부하가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과도 열적 거동을 정확하게 모델링함으로써 냉각 공기 및 냉수 공급 온도의 예상 상승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설계가 일반적인 SLA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여주며 버퍼 탱크 용량이 적절하고 장비 기동 시간이 충분히 빠르며 제어 시퀀스가 신속하게 응답함을 확인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플로넥스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서 과도 열부하 변동을 어떻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식 데이터 센터는 여러 고부하 작업이 동시에 시작될 때 부하 스파이크를 경험합니다. 이는 AI 학습 작업, 사용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부하 증가는 냉각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제어 시스템이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온도 상승을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IT 장비의 서멀 스로틀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시스템이 TCS 공급 온도를 설계 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량 분포 문제를 식별하고 제어 로직 변경이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의 서멀 라이드스루 시나리오와 달리 이 분석은 IT 부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시스템 응답에 초점을 맞추며 칠러, 펌프, 버퍼 탱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안정적인 공급 온도를 유지하고 온도 이상 변동을 방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어 로직을 약간만 업데이트하면 서멀 라이드스루 해석에 사용된 동일한 플로넥스 네트워크를 과도 열부하 변동 시뮬레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 시나리오에서는 서버의 대부분이 액체 냉각 방식으로 95% 액체 냉각, 5% 공기 냉각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체 냉각 측이 IT 부하 30%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며 세대의 칠러 중 2대는 가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후 1분 시점에서 60초 동안 IT 부하가 100%까지 증가합니다. 증가된 열부하를 대응하기 위해 나머지 2대의 칠러가 순차적으로 재기동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냉수 공급 온도가 상승하면 냉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칠러를 켜는 전형적인 제어 기준을 사용하며 이 기준은 냉수 공급 루프의 평균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가동 중인 칠러가 냉수 공급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냉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추가 냉각을 위해 칠러 재기동을 트리거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부하 상승이 시작된 직후 정지된 칠러를 통해 의도치 않은 유량이 발생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칠러가 가동되기 전에 연결된 버퍼 탱크를 소진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하 증가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현상은 평상시 정상 운전 상태에서 버퍼 탱크와 연결된 차단 밸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칠러로 흐를 수 있는 유동 경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 증가가 발생하면 CDU TCS 공급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CDU 피크 밸브가 개방됩니다.
밸브가 열리면서 냉수 유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냉수 분배 펌프가 더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속도를 높입니다. 펌프 속도가 충분히 증가하면 정지된 칠러의 유동 저항을 극복할 만큼 압력이 형성되어 냉수가 그 칠러 내부로 흐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지된 모든 칠러에 대해 버퍼 차단 밸브와 바이패스 밸브가 닫히도록 운전 시퀀스 제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도치 않은 유동을 방지하고 모든 냉수가 가동 중인 칠러와 펌프만을 통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동 문제를 해결하고 부하 증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한 후 이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하 증가가 시작되면 TCS 유체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뜨거워진 유체는 몇 초 이내에 CDU에 도달합니다. CDU TCS 환수 온도 그래프를 보면 부하 상승이 시작된 직후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뜨거워진 유체가 CDU를 통과하면서 열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CDU TCS 공급 온도가 상승하며 이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응하여 피크 밸브가 열리며 CDU를 통과하는 냉수 유량을 증가시켜 열 전달을 향상시키고 CDU TCS 공급 온도를 다시 설정값으로 낮추려 합니다. 칠러를 통과하는 냉수 유량 그래프에서 CDU 피크 밸브 개방으로 인해 냉수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냉수 펌프가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동 속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칠러 내 쿨링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칠러를 통과하는 유량이 증가하면 칠러의 부하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최대 냉각 용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칠러의 냉수 공급 온도 그래프에서 칠러가 최대 냉각 용량에 도달하게 되면 냉수 온도가 정상 설정값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퍼 탱크 출구 온도 그래프에서 칠러 공급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후에도 버퍼 탱크가 점차 소진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설정 온도의 냉수를 계속 공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퍼 탱크가 소진되면 상승된 온도의 냉수가 냉수 공급 루프로 유입되며 이를 감지한 제어 시스템이 추가 칠러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칠러 내 쿨링 그래프에서 보듯이 칠러 압축기가 기동하여 최대 부하에 도달하기까지 지연이 발생하며 그동안 뜨거워진 냉수가 시스템을 통해 CDU까지 계속 전달됩니다. 뜨거워진 냉수 덩어리가 CDU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CDU 냉수 입구 온도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CDU의 열 전달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여기 CDU TCS 공급 온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뜨거워진 냉수 입구 온도와 그에 따른 감소된 열 전달로 인해 칠러가 냉수 공급 온도를 낮출 만큼 충분한 냉각을 제공할 때까지 CDU TCS 공급 온도는 설정값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통해 칠러를 단계적으로 기동하는 스테이징 제어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명확해집니다. 버퍼 탱크가 완전히 소진된 후에야 칠러가 추가 가동되어 늦어지기 때문에 이는 버퍼 탱크가 온도 안정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주요 이점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 결과 뜨거워진 냉수가 CDU로 공급됩니다. 또한 냉수 펌프가 해당 칠러와 함께 단계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기존 가동 중인 펌프만으로는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해 CDU의 냉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CDU TCS 공급 온도를 일반적인 SLA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승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동 중인 버퍼 탱크가 소진되기 전에 나머지 칠러를 단계적으로 추가 가동시켜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IT 부하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칠러의 단계적 가동 제어 로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구현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버퍼 탱크가 소진되기 전에 칠러를 단계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의 이점은 결과를 확인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IT 부하 기반 스테이징 기준을 적용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의 3도와 비교해 냉수 공급 온도의 상승이 약 2도 수준으로 제한되며 CDU로 충분한 냉수 유량이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CDU TCS 공급 온도의 피크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시스템 설계와 급격한 IT 부하 증가에 대한 응답 모두에서 문제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제어 로직을 수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 시스템 응답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넥스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모델링에 왜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로넥스의 핵심 강점은 기본 물리 기반 모델링, 고급 제어 기능,
그리고 다른 도구들과의 원활한 연동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적이고 신뢰성 높은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플로넥스는 기본 물리 기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 설계 조건 및 비설계 조건 모두에서 현실적인 거동을 제공합니다. 기계적 냉각 장비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 기반 컴포넌트들로 모델링되므로 펌프 및 팬 효율, 열 교환기 열 관성, 온도 경계면 추적, 열 전달 계수와 같은 실제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 위에 구축된 플로넥스는 강력한 과도 해석 솔버와 유연한 제어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PID 제어기, 변화율 제한기, 트립 스위치, 사용자 정의 제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동적으로 어떻게 응답하는지 실질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전을 결정하는 제어 전략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플로넥스는 다른 소프트웨어와도 원활하게 연동됩니다. 래빗 임포터를 통해 네트워크 모델 구축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플로넥스는 케이던스 리얼러티 DC와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 화이트 스페이스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상세한 결과가 필요할 경우 정밀한 3D CFD 해석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로넥스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열 시스템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도 시나리오 상황에서 시스템 한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열 관리 시스템 설계를 검증하고 실제 가동 전에 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길 바라며 플로넥스가 냉각 시스템 설계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플로넥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나 sales@플로넥스.com 또는 플로넥스@tsne.co.kr로 문의해주세요. 플로넥스의 최신 소식과 기능 업데이트를 확인하시려면 저희 링크드인과 유튜브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